자, 아까 전에 요 EV 값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값은 자유롭게 만질 수 있지만 빛의 밝기는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 왜? ISO 필름 감도로 그 빛의 밝기를 일정하게 고정해서 맞춰주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없을 경우에, EV 값이 없을 경우에 요 모션 블러하고 뎁스 오브 필드를 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셔터 스피드를 바꾸면 빛의 밝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테스트 렌더를 돌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V 값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른 카메라의 그 옵션들은 어 한번 봅시다. 다른 카메라의 옵션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뭐 타겟 디스턴스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 초점 거리예요. 타겟이 위치한 곳에 그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뎁스 오브 필드 옵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겠죠. 뭐 강제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즈 타겟 디스턴스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겟 위치가 초점이 되는 거고, 커스텀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리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필름 센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필름 센서. 이건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필름 센서의 그 값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화각의 차이가 있어요. 화각. 자, 밑에 있는 와이드가 이게 화각인데, 자, 이게 높을수록 그 광각이에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광각이고 낮을수록 그 줌입니다. 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망원 렌즈 얘기할 때 뭐 200mm 망원 렌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센서 자체의 그 화각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달라요. 그 밑에 있는 렌즈 포칼 렌스 요게 그 렌즈의 화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200mm로 하면 이제 망원 렌즈가 되는 거고 보통 멀리서 새를 막 줌해서 찍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보통 이제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제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광각 완전 광각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쓰죠. 막 4 이런 4mm 막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통 한 21mm짜리 광각을 쓰죠. 예. 그리고 뭐 기본값은 뭐 32 언저리고요. 자, 여기서 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 요거 가지고 디그리 화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도 이 줌 값도 약간 EV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FOV와 그러니까 굴절률을 조정을 해가지고 렌즈 화각을 조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렌즈 자체의 그 여러 겹으로 돼 있는 렌즈의 그 거리를 가지고서 화각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아요. 얘랑 얘는 서로 따로따로 활성화가 되고, 대신에 이걸로 만지면, 자, 지금 이 화각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굴절률 가지고. 이건 아까 조리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포커스 부분도 포커스 부분도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었고, 렌즈 브레싱은 렌즈에 뽀얗게 나오는 그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요거 했었고, EV 값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도 있고 자동 카메라에 또 그 DSLR 카메라에 다 있는 옵션이에요.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
빛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빛 온도. 그 빛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빛 온도를 강제로. 만약에 해가 노을역에 뭐 사진을 찍으면 노을빛이 물들어가지고 노랗게 나오죠. 그걸 어느 정도 카메라 자체에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어떤 원리냐면, 자, 여기서 여기 보면 K라는 값이 있죠. 여기 쭉 보시면 K라는 값이 있어요. 요게 숫자가 낮을수록 노란색에 가깝고 높을수록 파란색에 가까워요. 보시면 아실 건데, 자, 얘를 일단은 흰색으로 매핑을 해놓고 렌더링을 돌려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렌더 세팅을 바꾸고 처음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면 좀 걸려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읽어내 가지고 미리 보기를 생성하느라고 좀 걸립니다. 두 번째 열 때부터는 좀 빨리빨리 열려요. 자, V-Ray 매테리얼 이렇게 놓고 얘를, 자, 완전히 그냥 화이트로 놓고 적용을 할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적용을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돌려놓고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약간 푸른 빛이 도는 그레이 상태예요. 자, 다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옵션 중에서 요 화이트 밸런스, 요 아래쪽은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주로 쓰는 쪽이 이 위쪽이에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약간 주황기 도는 화이트죠. 그러면 이 컬러가 안 나오고 왜 푸르게 나오냐? 자, 렌즈가 있으면, 자, 여기서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사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상이 맺히는 필름이 있습니다. 뭐 조리개 뭐 이런 거 생략할게요. 자, 처음에 광원에서 빛이 터져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얘 부딪힌 다음에 여기를 통과를 해서 여기에 맺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황색이에요. 만약에 렌즈가 만약에 주황색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렌즈가 주황색이라는 거는 얘는 주황색 빛을 다 튕겨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황색이 빠진 나머지 색깔들이 여기 가서 상으로 맺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렌즈가 주황색이라는 거는 그 렌즈는 주황색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튕겨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 중에서 원색에 가까운 색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렌즈는 뭐냐? 아주 투명한 렌즈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 옛날 수동 카메라들 있죠. 전자식이 아니고 진짜 막 감아서 쓰고 막 이랬던, 배터리도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들은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필터 렌즈라는 걸 만들었어요. 필터 렌즈. 빛을 튕겨내니까 그 컬러의 렌즈를 만들면 그 컬러가 제외된 나머지 보색이 강조된 요 상이 뒤에 와서 맺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렌즈가 빨간색이다. 렌즈가 이렇게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잠시만요. 렌즈가 이렇게 빨간색이다. 그러면 요 뒤에 가서 맺히는, 빨간색을 튕겨내는 거니까 요 뒤에 가서 맺히는 건 당연히 파랑색으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황색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5200이 아니라 4000으로 바꿔봅시다. 32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렌더링 걸어봅시다. 더 파래졌죠. 자, 얘 빛 온도가 더 낮을수록 더 파란색에 가까워진다 그랬. 더 따뜻한 색이라 그랬죠. 난색. 붉은색에 가까워져요.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K 값이 낮아질수록. 그럼 높은 값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7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 이거 안 바뀌지? 뭐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렌더링 걸어보면, 자, 이제 따뜻한 색이 나오죠.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K가 붙은 거는 켈빈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직접 빛 온도라고 합니다. 켈빈이 들어간 요 수치의 이름은 빛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빛 온도는 높을수록 차가운 푸른 파란색 계열이 나오고, 낮을수록 따뜻한 주황색 붉은색 계열이 나오는데, 자, 화이트 밸런스에서는 실제로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그 반대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자, 그 다음에 커스텀이 있어요. 커스텀에서는 내가 컬러 필터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 붉은색 그 사이 계열 색깔만이 아니라 이렇게 녹색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녹색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렌더링을 돌려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녹색이 빠지니까 까맣게 나와버리네요. 너무 밝게 했나? 살짝만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보색이 나오는 겁니다. 녹색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감산합산, 뭐 가산합산, 뭐 이런 거만 빛에 뭐 대한 원리들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인데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뭐 7000K, 뭐 6000K 이런 걸로. 너무 차가운 색이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자, 카메라에서 빛의 밝기 또는 그 어떤 분위기에 대한 옵션들은 요 위쪽에다 있어요. 화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부케 뭐 이런 것, 보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빛이 어디서 빵 터졌을 때 빗물이 맺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뎁스 오브 필드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실제로 사진 찍은 것도 있지만 3D로 작업해서 렌더링 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건 그 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올려보거나 내려봤을 때 투시가 들어가는 거를 요거를 요거를 딱 눌러주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상자를 하나 놔둬 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놔둬 봅시다. 얘는 지금 뭐 투시가 그렇게 들어가 보이진 않지만 들어갔겠죠. 이거 카메라를 좀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일부러 과투시를 한번 줘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아래쪽에 요거가 지금 0. 원래 기본값은 여기 버티칼이 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투시가 들어가요. 과하게. 심지어 투시가 맞지도 않죠. 지금 과투시를 줬기 때문에 어안 렌즈처럼. 근데 여기서 오토 버티컬 틸트 커렉션이라는 걸 눌러주면 수직을 완전히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수평은 못 맞춰요. 왜냐면 수평을 맞추다 보면 이쪽이 왜곡되거나 이쪽이 왜곡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평은 그렇게 못 맞춥니다. 자, 아무튼
카메라의 옵션은 뭐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뒤쪽에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렌더를 걸면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제가 수치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빛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빛의 V-Ray 라이트의 기본 옵션이에요. 제너럴 이래가지고 있죠. 온 이 상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부분 키거나 부분 끌 수가 있겠죠. 자, 부분 키거나 부분 뭐 어떤 빛은 끄고 어떤 빛은 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요 온 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 있어요. V-Ray 플레인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값이, 자, 이렇게 얘가 판 형태로 돼 있고 아래쪽으로 빛을 쏘고 있는데, 자, 이거 나는 싫다 그러면 반구형으로 바꿀 수 있고, 스피어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메쉬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뭐냐면 어떤 모델링을 빛나게 만들 때 V-Ray 라이트로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사용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크 원반형, 사각형이 아니라 원반형 빛이에요. 일단 플레인의 옵션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돔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이 부분 돔 라이트로 바뀌었죠. 스피어로 바꿨을 때는 스피어 관련된 옵션이 따로 없고, 자, 메쉬로 바꾸면 이 부분이 메쉬 라이트로 바뀌고, 플레인으로 바꾸면 플레인하고 디스크 라이트로 이렇게 옵션이 바뀝니다. 자, 다이렉셔널 뭐 이런 옵션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딴 거 봅시다. 여기서 타겟이라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디까지 가게 만들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빛이 나는 녀석의 면적이에요. 요거 가로 세로로 돼 있고, 유닛은 빛의 밝기의 단위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로 기본값이 돼 있는데, 뭐 루미노스 파워 LM, 그 뭐 럭스는 없어요 또. 루미넌스 LM M 물음표 SR 뭐 이렇게 돼 있고, 레디언트 파워 와트 뭐 레디언스 W 뭐 M 물음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요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LM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디폴트 값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요게 멀티플라이어 빛의 밝기예요. 빛의 밝기. 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아까 카메라에 있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카메라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컬러를 넣으면, 카메라에 있었던 건 컬러를 넣으면 반대로 됐었죠. 그런데 요 V-Ray 라이트는 여기다가 컬러를 넣으면 그 컬러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녹색을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만큼만 한번 또 돌려볼게요. 아이고. 네, 이건 지금 왜 그렇게 나왔냐면 퍼스펙티브로 카메라 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박스 바깥쪽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빛의 색깔을 이렇게 줬더니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죠. 카메라랑은 반대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컬러로 주는 방법이 있고 템퍼러처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템퍼러처로 해서 뭐 한 400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이런 빛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4700 뭐 이렇게 좋으면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계열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컬러로 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노란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이렇게 빛의 컬러를 가지고 분위기를 또 연출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처. 요거는
비트맵에서 아무거나 한번 입혀 볼게요. 좀 컬러가 화려한 걸 입혀 봐야겠는데 제가 또 컬러가 화려한 걸 별로 이미지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입혀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이미지의 분위기의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컬러 자체는 화려했지만 블랙이 많다 보니까 평균 값을 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좀 밝고 어떤 컬러감이 좀 다른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넣어 봅시다. 좀 밝은 거 없나? 오케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평균 값을 이미지의 평균 값을 내서 해주는 겁니다. 이거 뭐 우클릭해서 클리어 해주면 되고요. 여기 들어갔던 거는 레졸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비트맵으로 들어오는 녀석의 해상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어느 정도로 뭐 아주 리얼하게 맞출 거냐, 아니면 적게 줄일 거냐라는 옵션이에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시다.